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도내 현안과 이슈를 심도 있게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지난 화요일부터 올해 첫 도정 질문이 진행 중인데요. 2년차로 접어든 민선 7기 최문순 도정의 중간평가인 이번 도정 질문에선 강원도 주요 현안과 핵심 시책에 대한 성과 점검이 이어졌습니다. 이번 시간 강원 경제와 관련된 현안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영주 강원일보 영서총지사장과 나철성 강원평화경제연구소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은 사상 최악의 경기 불황 속에서 지금 강원도 경제도 지금 큰 위기에 놓인 상황입니다. 먼저 이 강원 경제 현 주소를 좀 평가해 본다면요, 소장님. 예, 지금 강원 경제는 빨간불이 들어왔다라고 좀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만큼 좀 안 좋은 상황입니다. 지난 거의 10여 년이 넘게 올림픽 하나만을 보고 왔는데요. 오히려 올림픽을 지나고 나면서 강원 경제가 더 거꾸로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단적으로 2010년부터 2017년까지 강원도 GRDP, 그러니까 지역 총생산을 보자고 한다면 전국 총생산이 평균 3.4% 올랐는데 강원도는 오히려 3.1%밖에 되지 않고 오히려 떨어지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왔습니다. 네. 그리고 또 강원도 재정자립도를 본다고 하더라도 2014년도에는 오히려 29.6%로 달았는데요. 작년 현재 그 지역 재정 자립도가 24.5%로 무려 5%나 더 떨어지게 되는 기형상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현재 각종 그 고용 지표나 산업 동향을 본다고 하더라도 우려스러울 부분들인데요. 2014년 현재 강원도가 보였던 것들이 제조업이 전체 산업 부분에 차지했던 비율이 한 14.9% 정도까지 됐었거든요. 그런데 작년 2017년 현재는 9.8%로 급격하게 줄어들었고 오히려 공공행정 서비스 분야는 전체 차지하는 비율이 무려 70% 정도로 전국의 유례를 찾아볼 수 없도록 이런 기현상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좀 이렇게 되다 보니까 고용 부분이나 소부 분야에서도 크게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고용 분야 같은 경우에는 현재 비정규직, 그러니까 임시직, 일용직 그 근로자들의 비율들이 급격하게 늘어나서 2015년도 통계 이후에 가장 최고조로 나타나고 있고,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작년 한 해만 하더라도 무려 도내에서 5,000명이나 일자리를 그만두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현재 도내 가계 그 부채 같은 경우는 무려 20조 원에 달하는, 그러니까 한 달에 내는 그 이자, 연간 내는 이자만 한다고 하더라도 한 6천억 정도의 지금 어마어마한 예산을 내고 있는데요. 이럴 정도로 현재 강원 도내의 생산, 소비, 그다음에 고용의 지표가 역대 최악으로 좀 나오고 있다는 것들을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강원도 경제가 지금 역대 최악의 상황이어서 좀 이번 도정 질문 역시 이 강원 경제에 좀 포커스가 맞춰진 것 같습니다. 좀 거론된 이슈와 현안들 중에서 주목할 만한 게 좀 있다면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또 최문순 도정의 그 중요 현안들에 대한 그 중간 점검의 성격을 띤 도정 질문이었는데 올해 도정 방향성을 점쳐보고 또 4, 5월에 실시되는 그 추경 심사에 그 가늠자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번 도정 질문에서는 그 평창 동계올림픽 레거시에 대한 문제, 그리고 2021년 동계아시안게임 남북 공동개최 문제, 또 그리고 강원도 남북 교류 협력 사업 이런 그 이후의 진행 상황 등 실행 방안과 그 향후 계획, 그리고 이제 레고랜드 코리아 조성 사업 추진 점검을 비롯해서 그 강원 관광청 설립 타당성 문제, 그리고 강원 FC 운영 문제, 그리고 미세먼지 대책을 비롯해서 또 일자리 문제 이런 문제들이 중점적으로 논의가 됐고요. 동해안권 경제 자유 구역청에 대한 성과 문제, 그리고 폐광 지역 개발, 그다음에 도심 재개발 문제 이런 것들도 논의가 됐었는데. 이번 그 회기 동안에 동서 고속철도 특위가 구성됐다는 점에서 좀 관심을 또 모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양한 이슈들이 좀 나왔는데요. 여기서 도정 질문에서 거론된 도내 주요 현안들을 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에 지금 올림픽 효과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기대가 큰 만큼 실망이 좀 배가 된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지금 올림픽 레거시 조성에 대한 이 계획에 주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올림픽이 끝난 지 1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좀 이 레거시 사업이 좀 지지부진하게 진행이 되고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네, 매우 그 아쉬운 부분들인데요. 많은 노력은 하고 있는 건 같은데 그 유산 사업들과 관련돼서는 답보 상태이거나 좀 정체 상태이다라고 이런 평가가 좀 가능하겠는데요. 네. 뭐 안 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가령 올림픽 스테디움 자리에 이 유산 올림픽 그 기록 문헌 보존 네. 국가기관을 유치하는 이러한 같은 게 이루어졌지만 그 외의 부분들 가령 그 평화파크를 구성한다거나 그 외에 가장 중요했던 경기장 사후 관리 같은 경우에도 현재 커다랗게 가닥은 잡히지 않는 상황이었고 한 6월 달이 돼봐야 KDI에서 용역 보고서가 나오면 그때 국비와 도비 부담은 어느 정도 할 것들인가라고 하는 것들이 윤곽이 잡혀서 그 문제는 그때가 해결될 것 같고 제가 볼 때 가장 좀 기대를 했었는데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들은 뭐냐고 한다면 올림픽 평창 기념재단이 올 3월 말에 출범하지 않습니까? 네. 이건 매우 중요한데 경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올림픽 개최 중심이 됐다고 한다면 올림픽 이후 특히 동기정보과 관련돼서는 이 기념재단에서 모든 사업들을 처리를 하고 유산 사업들도 레거시 사업들도 총괄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올림픽 88년도에 했었는데요. 당시에 올림픽이 성사도 중요했지만 그리고 나서 국민체육공단이 체육진흥공단이 설립됐는데 이제 한 3,500억 원 그 당시도 규모로 한다고 하더라도 정말 큰 규모로서 이 재단이 설립이 됐었고 이 재단이 설립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 생활체육 특히 엘리트 체육뿐만 아니라 체육의 그 과학화까지 선도하는 이런 기관이 됐었고 현재는 무려 이 기금이 11조 원에 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그 평창올림픽 재단은 600억 원 정도로 규모로서 매우 작게 출범이 되는데요. 그마저도 현재 대한체육회에 한 120억 정도를 납부를 해야 됩니다. 나머지 부분들도 현재 공사대금과 관련돼서 한 300억 정도가 지금 소득 쟁송에 걸려 있어서 이 부분도 예비비를 잡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실제 앞으로 올림픽 레거시 사업이랄지 동계올림픽 활성화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 같은 경우에는 100억에서 200억 정도 그야말로 종잣돈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돈 가지고 과연 이후의 사업들을 총괄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우려들이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도 아마 도의에서 반드시 짚어져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재단이 출범한다고 해도 그게 이제 순조롭게 진행이 될까의 문제는 또 이제 나중에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데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남북 평화의 시발점이 된 이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에 2021년 동계 아시안 게임을 또 남북 공동으로 개최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또 최근 분위기로 봐서는 이게 또 쉽지 않을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2021년 그 동계 아시안 게임 남북 공동 개최 대회에서는 그 말들이 참 많았었고 지금도 많습니다. 대한체육회가 이제 지난달 2월에 그 정기 대의원총회를 개최해서 그 서울 2032년 서울 올림픽 남북 공동 개최를 확정지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 승인 절차가 끝난 거죠. 반면에 강원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지난해 12월에 대한체육회에 2021년 동계 아시안 게임 남북 공동 개최를 신청을 했었는데 아직까지 그 안건으로 상정이 되지 않았고요. 일단은 그 대한체육회 내에서 이제 국제위원들이 심의가 있어야 되는데 이 심의를 아직 이제 그 서울 올림픽 개최 이후에 열겠다 해서 아직 안 열었는데 아직까지는 이게 이제 적신호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남북 공동 개최라는 메리트 때문에 동계 아시안 게임 유치를 했는데 첫째는 북한에서 아직 답변이 없고요. 응해 줘야 이게 이제 그 국내 절차를 추진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북한에서 반응이 없다는 점에서 이제 남북 공동 개최는 물 건너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강원도에서는 이에 대비해서 이제 2025년 동계 유니버시아드 카드를 이제 만지작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지난 2월에 그 러시아에서 열린 동계 유니버시아드에 강원도 관계자 2명을 파견해서 업저버를 파견을 했었고요. 그 업저버라는 거는 이제 그 차기 대회나 차차기 대회의 그 관계자들이 그 대회를 배움으로써 그 대회를 개최하는데 그 지식을 전수하는 프로그램인데 개최권이 없는 강원도가 러시아 그 동계 유니버시아드에 참가했다는 것은 이례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강원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동계 유니버시아드 개최에 대한 효과, 유치 가능성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해보기로 하고 이제 보고서를 작성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이제 지난 대회를 보면 50개국에서 3천여 명의 선수단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5천여 명의 자원봉사자 그리고 20만 명이 관람을 했다고 그래요. 아무래도 이제 동계 아시안 게임보다는 규모가 큰 대회인데
동계 올림픽을 치렀던 강원도로서는 일부 시설로도 그 동계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치를 수 있기 때문에 남북 그 동계 아시안 게임 대안 카드로 2025년 동계 유니버시아드 대회가 개최를 추진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방금 이제 동계 아시안 게임의 대안으로 또 동계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또 추진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강원도 입장에서 2021년에 동계 아시안 게임을 유치하는 게 득이 될까요, 독이 될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치러봐야 알겠지만 네. 그 이전에 우리가 어마어마한 동계 세계 올림픽을 치르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 동계 올림픽 그 경기는 잘 대연 치는 것 같은데 네. 이전과 이후에 예로 나눠진데 이전에서는 알펜시아 문제가 가장 커다란 문제가 제기됐었고 이후에서는 경기장 사후 문제와 실제 올림픽 이후에 강원도민들이 효과를 받는가라고 하는 것들은 매우 부정적으로 현재 좀 차갑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심지어는 평창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대회가 열렸던 작년 관광객 인원수가 재작년 관광객보다 오히려 80만 명 줄어드는 이런 기현상이 나타나게 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올림픽에 대한 피로도가 도민들이 좀 상당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런 문제들에 대한 제반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기보다는 또 다른 거대 메가 이벤트 국제대회를 치른다라고 하는 것 부분에서 상당히 조금 우려스럽게 보러보는 측면들이 많이 있고요. 더욱 염려가 되는 것들은 그 남북 아시안 게임을 제안을 하면서 네. 이미 그 두 남북 그 정부 간에 이 2032년 그 하계 올림픽을 준비하겠다라고 이미 약조를 한 상황들 네.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렇다고 한다면 남북 그 아시안 게임이 강원도에서 열릴 아시안 게임이 어떤 경제적 타당성이 있고 또 우리에게 있어서요 어떤 도움이 되는가라고 하는 실제 평가를 잘 해야 되거든요. 근데 네. 환경 영향 평가를 할지 관련된 영역 보고서 한 편 나온 거 없이 그냥 무작정 이거를 치른다고 한다면 또 다시 강원도가 도약할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많은 도민들이 좀 반신반의하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네. 이런 것까지 고려를 해서 전반적으로 추진이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올림픽 이후에 또 다양한 루트로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을 계획하고 있잖아요. 또 이번 도정 질문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좀 관심이 높았던 것으로 아는데, 이 강원도 차원의 이 실행 방향이라던가 추진 전략은 어떻게 되나요? 그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로 인해서 이제 남북 교류 협력 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한 네.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내년도 국비와 또 도정 또 4월 추경 예산 확보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는데 이제 이에 대한 이제 강원도로서는 나름대로 이제 계속 그 대비를 하고 있는데 네. 강원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구성을 했고요. 또 강원도 남북농업교류협의회도 또 구성을 해서 네. 남북교류 재개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동해부선 7기를 포함한 그 SOC 사업들에 대비해서 남북 건설교통협의회도 곧 추진될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제 강원도 같은 경우는 이제 5월에 그 북한 원산에서 열리는 그 제6회 아리스포츠컵 네. 국제 유소년 축구 대회를 기점으로 다시 한번 그 남북 재개 교류를 협력 재개를 한다는 목표 아래 하고 있지만은 이제 그 현 상황에서는 이 아리스포츠컵 유소년 축구 대회가 열릴 수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대회 그래서 개최. 네, 그렇습니다. 현재 그 원산에서 그 인조 잔디구장 공사를 하고 있고 네. 그런 상황으로 또 북미 정상회담 결렬로 인한 그런 분위기 이런 걸로 봐서 불투명한 상황인데 이게 대비해서 이제 최문순 지사는 그 쿤밍에서 강원 FC하고 그 4.25 체육단이 축구 교류를 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감사 인사를 하면서 아리스포츠컵 대회 유소년 축구 대회 개최를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고요. 또 이제 그 북강원도 그 연어부화장 그리고 솔잎 혹파리 방제 또 결핵 퇴치 지원 등 강원도가 북한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대책들을 또 그 스포츠단 단장에게 이제 함께 요청을 할 계획이고 이와 함께 이제 남북 강원도 공유하천 용역 준비를 비롯해서 그 철원 평화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공론화를 위한 공청회 그리고 강원 그 평화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이런 그 공론화 이런 문제들도 이제 병행해서 강원도에서 계속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또 다음 이슈도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또 아무래도 강원도 경제 얘기를 하면 또 일자리 문제를 빼놓지 않을 수 없는데요. 계속된 이 경기 불황 문제가 도내 실업 문제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강원도가 올해 강원도 일자리 재단을 출범하려고 하는데 또 도의회에서는 좀 신중해야 된다라는 입장인데요. 도정 질문에서 좀 일자리 재단의 타당성, 실효성을 점검했나요? 네, 아마 내일 정도에 본격적으로 논의가 될 것 같은데요. 네. 아무튼 강원도에서는 작년 말이죠. 강원도 일자리 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강원도형 일자리 모형인 강원도 일자리 재단을 올해 말에 출범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밝혔고요. 그래서 네.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일자리 재단이라고 하는 것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에 현재 모범적으로 진행은 되고 있는데요. 네. 일자리 재단을 출범하게 된 목적 그 자체는 뭐냐고 한다면 현재 발생하고 있는 고용 악화 상황들을 좀 더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 그리고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조사, 연구 사업을 좀 심화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네. 하는 것들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 취지 자체는 매우 좋고 이런 것들을 잘 만들어 나가면 좋을 텐데요. 하지만 일각에서 몇 가지 그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게 먼저 정부에서부터 먼저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네. 먼저 일자리 재단을 창립하기 위해서는 현재 있는 도청 공무원 조직에 또 다른 인력을 배치하게 되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서 보고 있는 도내 공무원 전체 관련 분야 일자리가 너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축소를 하지 않으면 허가가 어렵다라고 하는 입장들을 지난 일요일 달에 밝혀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딜레마에 빠졌는데요. 일자재단을 만들면 도청 공무원 담당 공무원을 축소해야 되고 네. 오히려 담당 공무원을 축소하게 될 경우에 그 역할들이 줄어드는 이러한 문제가 있어야 되고 공무원 총원, 인권제 관련된 부분들이어서 좀 어려움이 있고요. 네. 두 번째 도의회에서 제기하고 있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 사업에 대한 실효성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자리 재단을 통해 가지고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은 실제 좀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왜냐하고 한다면 일자리 재단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자리 재단은 일자리 현재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미스매치 문제, 공급과 수요의 문제를 조절하거나 아니면 보완하는 관계에 이제 있는 거거든요. 한쪽에서 지나치게 계절적 실업이 많이 늘어난다고 한다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조절하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인데 강원도 전체적으로 보자고 한다면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는 것들은 산업 정책하고 연관되어 있는데요. 산업 정책을 통하거나 기업 활성화를 통해 가지고도 이것들을 문제를 풀기보다도 사후 관리 조치인 일자리 재단이나 사회보험 공제 제도를 통해 가지고 계속 고용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데 있어 한계점이 있다라고 하는 지적과 비판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도의회에서는 좀 실효성을 따져봐야 된다 이런 예. 입장인데 그러면 좀 강원도의 일자리 문제를 좀 해결하려면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가장 중요한 게 현재 강원도 같은 경우는 실업률이 전달 대비 본다고 하더라도 6.5%로 가장 높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들이군요. 네. 또 고용률은 나아졌다고 하지만 그 고용률이 대부분들이 정부에서 투자하는 공공 일자리 사업이기 때문에 노인 일자리나 아니면 여성 일자리에 한시적 사업으로 추가되어 있습니다. 네. 앞서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강원도의 가장 커다란 문제는 뭐냐면 안정적이면서 질 좋은 이러한 일자리를 어떻게 창출할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요. 이러한 부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제조업 분야나 민간 기업 부분들이 활발하게 창업을 한다거나 육성을 해야 되는 상황들인데 이 부분들이 해년마다 좀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축에서 이 방향들을 잡아나갈 때는요. 하나는 뭐냐면 좀 더 기업 유치를 좀 더 활발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 연간 보면은 기업 유치 실적들이 갈수록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질 좋은 기업이 들어오지 못하고 있고 또 하나 뭐냐고 한다면 기업 유치와 동시에 기존의 기업들을 육성하는 이 산업 벨트화하는 이런 네. 작업이 이루어지는데 강원도 이제 삼각벨트라고 하는데요. 춘천, 원주, 강릉, 그러니까 원주의 이 의료 산업, 네. 춘천의 바이오 산업, 그다음에 강릉의 신소재 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이 삼각벨트를 통해 가지고 기업을 육성한다라고 하는 차세대 전략인데요. 현재 원주 그 의료 산단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유지 자체가 급급할 정도로의 상황들이 안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현재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대처를 해서 네. 현재 최문순 도정의 가장 커다란 비판의 지점들이 산업 정책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의 목소리가 좀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급하게 이 산업 정책과 일자리 정책을 연계해서 진행하는 네. 이러한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번 도정 질문에서 또 가장 크게 주목을 받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레고랜드 코리아입니다. 이번 달 중에 착공에 들어가서 2021년에 개장을 하겠다라는 목표인데요. 근데 이를 두고 또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정 질문에서도 좀 집중 공격을 받았죠.
도정 질문할 때마다 나오는 단골 주제고요. 네. 가장 골치 아픈 문제고 강원도에서도 가장 골치 아파하는 문제일 겁니다. 근데 7년간 표류하고 있던 이 레고랜드 사업이 이제 본궤도에 오른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번 도정 질문에서 제2의 알펜시아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이렇게 그 홍천 출신 신영재 도의원이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 신영재 의원이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을 했는데 우선 이제 지적을 한 게 시공사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전에가 이제 그 LL 개발, 지금 이제 강원 중도 개발공사로 바뀌었는데요. LL 강원 중도 개발공사가 공사 주체일 때 STX하고 시공사로 계약을 체결해서 진행 중인데 네. 이제 공사 주체가 멀린사로 바뀌었습니다. 멀린사가 직접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제 국내 대기업이나 다른 기업들하고 그 시공사를 바꿀 그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신영재 의원님께서 이제 지적을 했는데 만약에 이제 그 멀린사가 STX를 다른 건설회사로 시공사를 바꾼다 그러면 강원도에서는 100억 원 가량의 위약금을 물어줘야 할 상황에 놓여 있고요. 이에 대해서 이제 강원도 입장으로서는 그 멀린사도 강원도 입장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시공사를 바꾸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말은 하고 있습니다만 확실한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려를 낳는 거고요. 또 이제 개장 시기 같은 경우도 그 개발 그 총괄 협약을 맺었는데 강원도는 2021년 7월 개장이라고 이제 계속 주장을 하고 있고 그러나 그 개발 총괄 협약서에 따르면 멀린사는 2023년까지 늦춰놓고 있다 이렇게 2023년까지 준공한 기간을 잡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 2021년으로 말하지만은 또 2023년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고요. 또 이제 그 재정난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현재 그 중도개발공사 통장 잔액이 661억 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4월 중에 멀린사에 600원 정도를 지출하면은 깡통 계좌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그 강원도에서 이제 그 강원도 보증으로 빌린 예산 같은 경우에 1년에 92억 원, 하루에 2,500만 원씩 이자를 지출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제2의 알펜시아가 우려된다라는 그런 주장이 제기되는데 설득력이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제 앞으로 그 레고랜드 완공도 중요하지만은 정말로 그 강원도 피해가 늘어나지 않도록 강원도가 주민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강원도가 정말로 꼼꼼히 면밀히 체크해서 중도 개발 사업, 레고랜드 개발 사업을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도정 질문에서 이런 지적들이 나왔는데 이에 대해서 강원도는 또 어떻게 답변을 했고 지금 도대체 이 레고랜드 사업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궁금한데요. 네, 우리 황윤주 지사장님께서 워낙 정확하고 주요 쟁점들을 잘 말씀해 주셔가지고 몇 가지만 더 붙이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저께 그 신영재 도의원의 날카로운 질문이 있었는데요. 거기서 강원도 입장은 뭐냐라고 했을 때 최문순 도지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거대한 사업이다 보니까 여타의 잡음점이 있는 것 같은데 걱정할 필요 없다. 잘 순항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도민들이 좀 그 말씀을 좀 신뢰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우려들은 좀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핵심적인 부분들이 뭐냐고 한다면 아까 그 깡통 통장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현재 그 중도 개발공사의 잔여금이 한 800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거기서 4월 달 되면 600억 정도를 중도금으로 해서 다시 지불해야 되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1년에 내야 될 그 이자만 하더라도 한 90억 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당장 6월 달 된다고 한다면 강원도 중도 개발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 잔금이 거의 남아있지 않는 것들이죠. 그런데 앞으로는 이제 텃밭을 파기 시작해가지고 본공사가 들어가는 마당인데 앞으로도 거대한 선사지적지 박물관도 지어지고 관련된 기반시설 같은 경우도 이번에 한국전력에서 50억 정도의 전기 그 기반시설을 제공하는 걸로 이렇게 했었는데 한전에서 나왔던 게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외자투지 유지법에 의해서 한 푼도 우리가 낼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당장 50억을 강원도와 지금 개발공사에서 지불해야 되는 상황이 처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도에서 관광진흥국장이 얘기했던 것들은 현재 테마파크 외 부지 한 31만 제곱킬로미터 되는 이 부지가 한 3,200억 정도 되는데요. 이거를 매각을 해서 토지 대금을 가져오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역으로 말하자고 한다면 이게 매각이 제대로 성사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현찰이 한 푼도 없게 되는 것들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고 한다면 이걸 매각하기 위해서 이미 2년 동안 2번이나 이 공개 매각을 했었는데 2번이나 유찰이 됐거든요. 유찰했던 이유는 뭐냐고 한다면 거기 평당 가격이 한 100만 원 정도까지 나오게 됩니다.
시내 어지간한 이 부동산 가격보다 더 높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매입자들이 없었던 것들이죠. 그래서 8월 달에 다시 이 매각을 주선하겠다, 3차 매각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인데 이제 관건에 대한 부분들은 바로 이러한 제대로 된 수요와 그다음에 지출에 대한 것들에 대한 정확한 부분들이 타산되지 않고 그와 관련된 부분들이 재정과 예산들이 충원되지 않는다면 이 문제는 지속적이고 오히려 아까 지적하셨던 제2 알펜시아 문제로서 계속적으로 불거질 가능성이 농후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다양한 이슈를 짚어봤는데요. 시간 관계상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